안녕하세요. 인생살이 보따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현혹되어 진정한 가치를 놓치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깨달음을 얻게 된 한 이야기입니다.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하던 신입사원이 알고 보니 회사 창업주의 손녀이자 후계자였다면? 대기업의 평범한 신입사원 지연과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장 부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창립기념일이라는 결정적 순간을 통해 드러난 지연의 숨겨진 정체와 그로 인해 조직 문화가 완전히 바뀐 한 회사의 변화까지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리더십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평범한 듯 시작되는 하루입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갓 입사한 신입사원 지연이 조용히 들어섭니다. 여리여리한 체구에 청순한 외모의 지연은 늘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는 성실함을 보여주죠. 회사의 대기업 분위기가 무색하지 않게 긴장된 표정이지만 누구에게나 예의 바른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첫 출근부터 지연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동기들과 선배들의 호감을 삽니다. 서류 정리부터 회의 준비까지 작은 일도 꼼꼼히 처리하는 모습은 신입치고는 드문 일이에요. 하지만 유독 팀의 장 부장만은 지연을 탐탁지 않게 바라봅니다. 장 부장의 차가운 시선이 사무실 공기를 무겁게 만들죠. 신입사원들을 테스트하듯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는 장 부장 앞에서도 지연은 차분하게 대답하고 이런 모습이 오히려 장 부장의 심기를 건드린 듯합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똑똑한 척해서 문제야 라고 중얼거리는 장 부장의 말이 사무실에 울려요. 오전 회의 시간 지연은 자신이 분석한 시장 동향 자료를 차분히 발표합니다. 꼼꼼한 자료, 조사와 논리적인 분석으로 대부분의 팀원들은 감탄하지만 장 부장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집니다. 발표가 끝나자 그런 초보적인 분석으로 우리 회사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라며 무안을 주죠.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점심시간 지연은 동기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며 잠시나마 긴장을 풉니다. 동기 중 한 명이 장 부장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위로하고 지연은 그저 웃음으로 넘기죠. 사실 지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신입사원으로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과 함께 무언가 더 깊은 사연이 있는 눈빛이 스쳐가요. 오후 업무 시간 지연은 장 부장이 던진 과제를 받아 묵묵히 일에 집중합니다. 창가에 비치는 햇살이 지연의 고뇌에 찬 표정을 비추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지연은 이 회사에 특별한 이유로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진정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지연의 조용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에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사무실이 조용해질 무렵 지연은 자신의 작은 책상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장 부장의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작은 위안을 얻었지만 앞으로의 날들이 쉽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어요. 그럼에도 지연의 눈빛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팀 회식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시끌벅적한 고깃집에서 술잔이 오가며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평소 차분한 표정의 지연도 오늘만큼은
긴장을 풀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첫 퇴식이라 긴장되는 마음이 있지만 동기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조심스레 분위기에 어울려 보려 노력하죠. 팀원들 사이에서 지연의 인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일 처리도 꼼꼼하고 항상 예의 바른 모습이 좋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에요. 건너편에서는 장 부장이 술잔을 들고 지연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평소와 달리 술 기운이 돌자 지연을 향한 관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내 장 부장은 지연 옆으로 자리를 옮기며 대뜸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사는 곳은 어디인지, 남자친구는 있는지, 주말에는 뭐 하는지,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지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회사 밖에서도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상사이기에 무작정 자리를 피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조심스럽게 지연은 대답을 흐리며 선을 긋습니다. 개인적인 일은 따로 시간을 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며 정중하게 거리를 두려 하죠. 하지만 장 부장의 얼굴이 순간 불그락푸르락해집니다.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받은 장 부장은 술잔을 탁 하고 내려놓습니다. 주변의 직원들도 그 순간 대화를 멈추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죠. 지연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갑니다. 신입사원으로서 상사의 비위를 맞추지 못한 것이 앞으로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장 부장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아침 회의에서 지연의 의견은 무시당하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배제됩니다. 심지어 다른 신입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조차 지연에게만은 차단되죠. 때로는 공개적으로 요즘 신입들은 기본도 안 되어 있다며 지연을 겨냥한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지연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지만 표정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동료들은 장 부장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눈치채지만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지 못합니다. 회사 내에서 장 부장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동료들의 눈빛에서 지연은 동정과 미안함을 읽어내지만 그것이 현실을 바꿔주진 않습니다. 특히 한때 친했던 같은 팀 직원조차 장 부장의 눈치를 보며 지연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더욱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점심시간, 예전에는 함께 식사하던 동기들도 이제는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합니다. 지연은 혼자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회사에 들어온 특별한 목적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진 못했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지연의 내면에는 더 큰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묵묵히 견디는 것. 그것이 지금 지연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퇴근 시간. 늦게까지 남아 일하는 지연의 모습이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장 부장의 갑질로 늘어난 업무를 처리하느라 매일 야근이 일상이 되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견뎌냅니다. 컴퓨터 화면 속에 자신의 피곤한 얼굴이 비치는 것을 보며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의 눈빛에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련 또한 언젠가는 끝날 것이란 희망을 품은 채 오늘도 늦은 밤 지연은 홀로 회사 문을 나섭니다. 회사 생활이 2달째 접어드는 아침입니다. 지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기대와 열정으로 가득 찼던 눈빛에
이제는 피로와 체념이 깃들어 있죠. 장 부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은 매일 매일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이는 지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회사 건물이 보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떨칠 수 없어요. 한숨만 늘어가는 지연의 모습이 사무실 유리창에 비춰 보입니다. 오전 업무 시간, 장 부장은 또다시 지연의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회사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직원들 앞에서 서류를 던지듯 내밀며 지연의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주변 동료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하죠. 오히려 시선을 피하며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지연은 입술을 꾹 깨물며 감정을 억누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앞에 선 지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이지만 재빨리 닦아내고 평정을 되찾으려 노력합니다. 신입사원이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억울하지만 지연에게는 버텨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예전에는 함께 어울리던 동기들도 이제는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합니다. 장 부장의 미움을 받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같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큰 거죠. 지연은 혼자 구내식당 구석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이제는 모래 씹는 느낌만 들어요. 가끔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동료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선이 더 지연을 외롭게 만들죠. 오후 회의 시간, 팀 프로젝트 배정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는 가운데 지연에게는 단순 자료 정리와 회의록 작성만 주어집니다. 전공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차단당한 채 지연은 묵묵히 주어진 일을 받아들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장 부장은 지나가는 말처럼 던집니다. 요즘 신입들은 끈기가 없어. 조금만 힘들면 바로 포기하는 세대라니까.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모두가 알고 있죠. 퇴근 시간이 다가와도 지연의 업무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고 퇴근하지만 지연에게만 추가 업무가 주어지기 일쑤입니다. 밤늦게까지 혼자 남아 일하는 모습이 사무실 창에 외롭게 비춰집니다. 지연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자신이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는지, 왜 이런 대우를 참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에 견디고 있지만 그 무게가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주말에도 지연에게는 휴식이 없습니다. 장 부장이 금요일 저녁에 던진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카페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쳐가는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잠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행복하게 웃으며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문득 서글픔이 밀려옵니다.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노트북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기에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월요일 아침 또다시 시작되는 한 주를 맞이하며 지연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시련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지연을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한 주의 고통스러운 일상이
시작됩니다. 사내 전체 메일함에 새로운 공지가 도착합니다. 화면 속 굵은 글씨로 쓰인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제목이 모든 직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죠. 평소라면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을 행사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회사 창업주인 김 회장이 직접 참석해 연설을 한다는 소식에 사내가 술렁입니다. 오랫동안 해외 사업에 집중하며 한국 본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 회장의 등장은 큰 이변이었죠. 지연도 메일을 읽으며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무표정한 얼굴 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가요. 회의실에서는 부서별 행사 준비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각 팀마다 맡은 역할이 배분되고 장 부장의 팀은 중요 매빈 의전과 행사장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장 부장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팀원들에게 임무를 나눠주기 시작하죠. 중요한 역할은 자신과 가까운 직원들에게 배정하고 지연에게는 뒤편에서 잡다한 일만 맡깁니다. 행사장 뒤편에서 물품 관리나 해. 내가 앞에 나서면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으니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말하며 지연의 자존감을 또다시 깎아내립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행사 준비로 사무실이 분주해집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남아 일하는 직원들이 많아지고 지연도 예외는 아니죠. 오히려 다른 직원들보다 더 많은 업무가 주어집니다. 행사 자료 준비부터 매빈 명단 정리, 좌석 배치까지 잡다한 일들이 모두 지연의 몫이에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서류를 정리하는 지연의 모습이 창에 비칩니다. 피곤에 절은 얼굴이지만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의지만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팀 내 다른 직원들은 지연의 상황을 알면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합니다. 장 부장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그저 익숙해진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지연 씨가 고생이 많네라는 말 한마디로 양심의 가책을 달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죠. 오히려 지연은 그런 동정의 말조차 듣기 싫어 더욱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행사를 이틀 앞둔 저녁, 회의실에 팀원들이 모여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지연도 준비한 자료를 들고 자리에 앉습니다. 장 부장은 각 담당자들에게 진행 상황을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지연에게 차례가 돌아옵니다. 지연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 장 부장은 갑자기 화를 냅니다. 이게 뭐야? 이런 수준으로 준비했다고? 다시 해와. 지연이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자료가 테이블 위에 던져지듯 떨어집니다. 회의실에 순간 정적이 흐르죠. 지연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이지만 꾹 참고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개선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장 부장은 지연의 침착한 태도에 오히려 더 화가 난 듯합니다. 그럴 시간 없어. 다른 사람이 맡아서 처리할 거야. 넌 그냥 행사장 뒤편에서 자빌이나 해. 지연에게 주어진 모든 준비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넘기고 지연은 완전히 행사에서 배제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난 후 지연은 혼자 회의실에 남아 테이블 위에 던져진 자신의 자료를 바라봅니다. 수십 시간을 들여 준비한 자료가 이렇게 무가치하게 취급받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퇴근길, 쏟아지는 빗속에 우산도 없이 걸어가는 지연의 모습이 보입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지만 그냥 맞은 채로 걷습니다. 외적인 고통이
내면의 아픔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듯합니다. 집에 도착한 지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지쳐 보이는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합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고 결심한 듯 중얼거립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거야. 그 말에는 단순한 체념이 아닌 무언가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창립 기념 행사를 하루 앞둔 아침입니다. 사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직원들은 각자 맡은 업무를 최종 점검하느라 분주하고 임원들은 행사장을 둘러보며 마지막 디테일을 확인하죠. 지연도 일찍 출근해 묵묵히 자신의 일을 준비합니다. 비록 행사의 중심에서 밀려났지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는 마음만은 여전합니다. 그런 지연의 모습을 장 부장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언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는 장 부장을 보며 지연의 가슴이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장 부장은 대기실 정리를 하던 지연 앞에 불쑥 나타납니다. 주변에 다른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지연을 질책하기 시작하죠.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내가 뭐라고 지시했지? 이렇게 정리하라고 했나? 사소한 문제를 과도하게 부풀려 모욕을 주는 장 부장의 태도에 주변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장 부장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공격적인 말을 이어갑니다. 내일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는데 내가 앞에 나서면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거야. 넌 손님 응대하지 말고 뒷정리나 해라.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 자리를 피합니다. 누구도 나서서 지연을 돕거나 장 부장에게 항의하지 않죠. 그저 불편한 상황을 모른 척하며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지연의 눈에는 순간 눈물이 고이지만 결코 그것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꾹 참습니다. 모욕감과 분노,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지만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감정을 가라앉히려 노력합니다. 자신이 이 회사에 들어온 진짜 이유, 그 목표만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지연은 혼자 구내식당 구석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입사 첫날의 기대와 포부가 무색하게 이제는 직장 내 왕따가 되어버린 현실이 서글프게 다가오죠.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로 향하는 지연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거울 앞에 선 지연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재빨리 닦아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립니다. 괜찮아.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 말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무언가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후 업무 시간, 장 부장은 팀 전체를 모아놓고 내일 행사 진행에 대한 최종 지시를 내립니다. 각자의 역할과 위치를 세세하게 설명하면서 유독 지연에게만은 냉담한 태도를 보이죠. 지연 씨는 행사장 맨 뒤에서 대기하다가 행사가 끝나면 정리만 하면 돼. 절대 앞으로 나오지 마. 다른 직원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지연을 배제하는 모습에 팀원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지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순간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대부분의 직원들은 내일 행사를 위해 일찍 퇴근합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행사 준비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지연은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어 한 장의 사진을 꺼냅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 회장과 함께 찍은 어린 소녀의 모습이 담겨 있죠. 지연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독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옷장을 열어 내일 입을 정장을 꺼내 놓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을 들여 옷을 다림질하고 액세서리도 신중하게 고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대보며 생각에 잠기는 지연의 표정이 복잡합니다. 내일은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인내가 결실을 맺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지연은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내일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죠. 그렇게 행사 전날 밤, 지연은 복잡한 감정과 함께 잠이 듭니다. 창립 40주년 기념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회사 로비는 이미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고 직원들은 평소보다 한결 정갈한 차림으로 분주히 움직입니다. 행사 시작 2시간 전, 지연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회사에 도착합니다.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지연의 눈빛에는 평소와는 다른 결연함이 담겨 있죠. 장 부장의 지시대로 행사장 뒤편에서 잡다한 준비를 돕는 지연의 모습이 보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지만 마음속에는 무언가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 행사장은 속속 귀빈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정장 차림의 임원들과 외부 초청 인사들이 로비를 가득 메우고 직원들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죠. 장 부장은 중요한 인사들을 직접 안내하며 연신 웃음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 장 부장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지연의 표정이 묘합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듯합니다. 행사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모든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무대 위에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올라와 환영 인사를 전하고 이어서 회사의 역사와 성과를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됩니다.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에 집중된 그 순간, 지연은 조용히 행사장 뒤편에서 벗어나 로비로 향합니다. 마치 무언가 계획된 움직임처럼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지연의 발걸음이 확신에 차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사회자가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이제 오늘의 가장 특별한 순간, 우리 회사의 창업자이신 김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고 모든 시선이 무대 쪽으로 향합니다. 우아한 걸음걸이로 무대에 오르는 70대 노신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김 회장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강인합니다. 장내가 수련해지며 모든 이들이 경청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김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회사의 설립 과정과 어려웠던 시기들, 그리고 오늘날의 성공까지 진솔하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직원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자부심이 깃들어 있죠. 그리고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김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봅니다. 올해는 더욱 뜻깊은 해입니다. 제 손녀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지요. 이 말에 행사장이 술렁입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작은 소음이 일어납니다.
김 회장의 손녀라니 누구일까 하는 궁금증이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그 순간 김 회장이 손짓을 합니다. 우리 손녀 지연아, 이리 올라오렴. 객석 뒤쪽에서 지연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놀라움의 물결이 행사장을 가득 메웁니다. 그동안 신입사원으로만 알고 있던 지연이 바로 창업주의 손녀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 부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이에요. 지연은 당당한 걸음걸이로 무대 위로 올라가 김 회장 옆에 섭니다. 그간의 고통과 모욕을 참아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지연의 표정은 놀랍도록 담담합니다.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죠. 김 회장은 손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지연이는 제 후계자로 이 회사를 책임질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현장에서부터 배워야 한다는 지연이의 뜻을 존중해 아무도 모르게 입사시켰습니다. 객석에서는 놀라움의 탄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지연을 바라보는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의 무관심과 방관이 미안함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반면 장 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행사장 뒤편으로 사라진 듯합니다. 지연은 그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지만 어떤 원망이나 비난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인사를 올리며 김 회장의 옆에 서 있을 뿐이에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오늘의 놀라운 반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연을 향한 시선은 이제 존경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죠. 과연 그동안 어떻게 참아왔을까? 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들이 오갑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런 시선과 질문들을 모두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오늘의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견뎌왔기 때문이에요. 충격의 물결이 회사 전체를 뒤덮습니다. 행사가 끝난 직후 임직원들은 믿기지 않는 현실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신입사원 지연이 회장의 손녀이자 후계자라는 사실이 모든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죠. 특히 장 부장의 모습은 더욱 처참합니다. 행사장 뒤편 화장실에 숨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장 부장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합니다. 지난 몇 개월간 지연을 괴롭혔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이제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김 회장의 집무실에서는 지연과 김 회장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가에 서서 회사 전경을 바라보는 김 회장의 뒷모습이 위험 있게 보입니다. 지연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 뜻을 알아주어 고맙구나.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손녀를 향한 애정과 자랑스러움이 묻어납니다. 지연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저도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경험하고 싶었어요. 밑바닥부터 배우지 않으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습니다. 내 판단이 옳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잠시 말을 멈추고 지연을 바라보는 김 회장의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지연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그런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으니까요. 그 말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진정한 성장의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회사 내부에서는 지연의 정체가 밝혀진 이후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그동안 지연을 무시하거나 외면했던 직원들은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일부는 급히 지연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으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연은 누구에게도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고 여전히 겸손한 태도로 모든 이들을 대합니다. 오히려 그런 지연의 모습에 직원들은 더 큰 존경심을 느끼게 되죠. 장 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직서가 놓여 있고 그의 얼굴에는 체념의 기색이 역력합니다. 문득 노크 소리가 들리고 인사팀장이 들어옵니다. 장 부장님, 회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말에 장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떨리는 발걸음으로 김 회장의 집무실로 향합니다. 집무실 문을 열자 김 회장과 지연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장 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회장님, 저는 하지만 김 회장은 그의 말을 끊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장 부장, 당신이 우리 지연이에게 했던 일들에 대해 들었소. 정상적인 회사라면 당장 해고감이지만 지연이가 당신에게 기회를 주자고 하더군요. 놀란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는 장 부장의 시선에는 혼란과 의문이 가득합니다. 지연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장 부장님,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특별 프로젝트 팀이 신설됩니다. 부장님께서 그 팀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장 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 굳어버립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듯합니다. 김 회장은 장 부장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진지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업무 능력은 뛰어나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소. 이번 기회에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거요. 지연이가 당신을 믿어주니 나도 한번 기회를 주겠소. 장 부장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동시에 예상치 못한 용서에 감사함을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자신의 새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봅니다. 이제 신입사원이 아닌 신사업팀의 책임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지연의 마음에는 이상하게도 원망보다는 감사함이 더 큽니다.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자신이 이렇게 강해질 수 없었을 것이란 깨달음 때문이죠.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전에 지연을 외면했던 동료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지연 씨, 아니, 지연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도와드리지 못해서.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밉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함께 좋은 회사를 만들어 가요. 그 말에는 원망이나 비난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포용이 담겨 있습니다. 창립 기념행사 이후 석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가을 아침입니다. 회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경직된 분위기는 사라지고 직원들 사이에 활기찬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연이 신사업팀을 이끌게 되면서 회사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 것이죠. 출근하는 직원들의 표정이 밝고 사무실 곳곳에서는 자유로운 토론과 아이디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직원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편 인사이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프로젝트 팀을 맡게 된 장 부장의 모습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내려진 일종의 징계로 여기며 마지못해 업무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과거에 지연에게 했던 행동들을 돌이켜보며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죠. 사내 강연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장 부장의 모습은 누가 봐도 진심이 느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조직 전체의 건강성을 해치고 창의성과 협력을 막는다는 점입니다. 장 부장의 발표를 듣는 직원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이 녹아있기 때문이죠. 강연이 끝나고 나오는 길, 장 부장은 복도에서 지연과 마주칩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장 부장이 먼저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장 부장님의 변화가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함께 더 나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요. 그 말에 장 부장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용서받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김 회장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흡족한 표정으로 미소 짓는 김 회장의 눈빛에는 지연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신사업팀 회의실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연은 팀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경청하며 때로는 조언을, 때로는 격려의 말을 건넵니다. 과거 그녀를 소외시켰던 동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하고 있죠. 지연의 리더십은 권위적이지 않고 포용적입니다.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강점을 살려주는 지연만의 방식이 회사 전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습니다. 점심시간, 예전에는 혼자 구석에 앉아 식사하던 지연이 이제는 다양한 부서의 직원들과 함께 테이블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식당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누군가 지연에게 묻습니다. 팀장님, 그때 정체를 숨기고 그 고생을 하셨는데 후회 안 하세요?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모든 경험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특히 어려운 시간들이 더 값진 교훈을 주었죠. 오후 김 회장과 지연이 함께 회사의 옥상 정원을 거닐고 있습니다.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두 사람은 회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연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되어가고 있니? 김 회장의 질문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할아버지. 조금씩이지만 확실히 변화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위해 협력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손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합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진정한 리더는 권위가 아닌 존경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법을 아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리더가 될 거라고 믿는다. 지연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힙니다. 할아버지의 인정과 믿음이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이 조용해질 무렵
지연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봅니다. 몇 개월 전 신입사원으로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지,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은지 더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연의 책상 위에는 다음 주에 발표할 새로운 조직, 문화, 프로젝트, 계획서가 놓여 있습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 만들기라는 제목 아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부터 수평적 소통, 문화 정착까지 다양한 방안들이 담겨 있죠. 이것은 단순한 업무 계획이 아닌 지연의 경험과 신념이 담긴 진정한 변화의 청사진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처럼 지연의 꿈과 희망도 하나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연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계속합니다.